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오늘은 뉴미디어 아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뉴미디어 아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련 영상 자료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뉴미디어 아트의 첫 번째 특징은 기술이 결합된입니다. 여기서의 기술은 미디어 기술뿐만 아니라 ICT 분야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도 의미하는데요. ICT 분야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동시대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미디어 아트 자료 조사를 하면서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미디어 아트 자료 조사를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시대의 미디어 아트는 현재의 미디어 아트와 개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과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아트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살펴보면 오버트나 키네틱 아트부터 미디어 아트를 훨씬 이전의 사조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서 설명하려는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컴퓨터가 모든 예술의 형태에 완벽하게 결합이 된다면 뉴미디어를 굳이 별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미디어 이론가인 게르트 로빙크라는 사람이 2007년에 그의 글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미디어 아트가 예술의 한 장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체에 따른 예술의 역사 연대기입니다. 아래쪽에 연대가 있고 파인아트, 모던아트, 뉴미디어 아트를 연대기별로 정리를 해놨고 위쪽에 보시면 네모 안에는 예술의 분야를 그리고 옆쪽에는 브러쉬, 펜슬, 초크, 잉크 등 인쇄기술, 필름, TV, 컴퓨터까지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분야와 매체의 발전,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뉴미디어 아트는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요 구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CGI,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인터랙티브 아트, 그리고 디지털 모델링, 게임 디자인, 웹사이트, 디지털 페인팅 등 우리가 아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기 미디어 아트 분야에 이 구간에 비디오가 있나요? 그렇죠. 디지털 영상 제작, 비디오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모던 아트 파트에 필름과 TV가 있었습니다. 필름과 TV라는 매체가 있고 예술의 분야는 비디오 아트라는 분야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면 디지털 영상 제작은 어떨까요? 디지털 영상 제작은 뉴미디어 아트일까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과제 결과물로 제출한 영상은 미디어 아트에 속하는 것일까요? 뉴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영상 제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뉴미디어 아트의 매체를 살펴보면 카메라, 데이터, 디바이스, 알고리즘,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카메라,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디지털 영상 제작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지난 강의인 뉴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뉴미디어 아트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에 따라 전송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이고, 전송 방식은 네트워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2주차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뉴미디어 아트가 대체 무엇인가요? 지난 학기에 만든 영상 제작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 대상을 선정하고 보여주는 방식인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결정하여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주 강의 후에 또 이메일로 문의가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뉴미디어 아트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를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터랙션 파티시페이션입니다. 먼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디지털은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는 이진수로 0과 1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바이너리 코드와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답을 찾을 때 종종 사용합니다. 문제가 시작되면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냐, 충족되지 않냐에 따라서 다시 조건을 받을지 아니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지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본 알고리즘은 라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시작은 물, 면, 스프입니다. 조건은 물이 끓는가입니다. 실행을 했을 때 물이 끓는가에서 예가 나오면 면과 스프를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4분이 지났는가입니다. 4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라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은 보통 소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뉴미디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미디어에서는 이 알고리즘의 소팅 기능을 이용해서 뉴미디어를 접하는 대상을 분류하고 그 대상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100%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영상은 제너럴 모터스의 안면 인식을 활용한 프로모션 영상인데요. 카메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나이, 성별, 표현 이런 것들이 모두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에 등장하는 배우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이니지를 통해서 같은 광고를 같은 장소에서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른 광고,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콘텐츠가 한 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의 콘텐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모션 영상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상에 따라서 나이와 성별과 그들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영상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명의 사람이 이 광고 사이니지 앞에 섰다고 해서 100개의 영상을 송출을 하지는 않겠죠. 모두에게 다른 영상을 100% 만족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솔팅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20대 여성, 예를 들어 30대 남성, 아니면 개그를 좋아하는 남성, 혹은 미성년자, 차를 살 수 없는 미성년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합화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디지털 영상 제작과 뉴미디어 아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겠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지털 영상 제작에서 만들었던 영상 콘텐츠와 우리가 뉴미디어 아트에서 만들어야 되는 영상 콘텐츠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디지털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싹싹 내보낼 수 있냐라는 그런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팅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상을 내보내주고 또 다른 연령대에 다른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내보내줄 수 있으려면 영상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뉴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영상 제작의 차이 이해가 되실까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 두 번째는 인터랙션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랙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터랙션은 그대로 번역하면 상호작용입니다.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UI UX 분야인데요. 인터랙션은 인터페이스를 접촉하는 대상자가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피드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UI UX 분야에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밑에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있죠. 서비스와 콘텐츠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촉하는 형태에 따라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UI UX 디자인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제가 뉴미디어 아트에 맞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터랙션을 뉴미디어에 맞게 제가 변경한 이미지입니다.
사이니지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고 사용자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반응에 의해서 사용자는 사이니지 안의 콘텐츠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참여를 안 하기도 하겠죠.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이니지에서 이 사용자에게 맞춤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 콘텐츠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용자가 사이니지를 조작을 하면서 안에 있는 버튼이나 뭐 인터페이스를 건드리면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 콘텐츠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는 정보를 전달받거나 아니면 감정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나 자기가 받은 감정을 또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전달 수단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감정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는 왜 병원에 가시면 그 진료를 마친 후에 병원에 가시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 약 처방전 뽑는 사이니지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병원마다 그 사이니지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니면 뭐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같은 데 있는 바코드를 인식을 시키게 되면 내 정보에 맞는 약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사이니지에서 맞춤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터랙션입니다. 뉴미디어 아트에서 인터랙션은 꼭 수반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을 한다면 꼭 수반되는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터랙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랙션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번 학기에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인터랙션을 추가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 없이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인터랙션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상은 JC데코의 영상인데요. JC데코는 그 전 세계의 수많은 버스 정류장에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유튜브에 JC데코 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 관련 사이니지 관련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키캣 프로모션인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게 그 사이니지의 영상에서 나오는 스텝 1은 첫 번째 스텝은 사이니지 영상에 나오는 춤을 따라 하다가 두 번째는 자신의 차례라는 것이죠. 자신이 춤을 추는 거에 따라서 그 사이니지 안에 모션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인터랙션이 끝나고 나면 그 자판기 같이 사이니지 아래쪽에서 키캣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인터랙션 관련 영상을 한 개 더 보실 텐데요. 지하철에서 이게 리복의 퍼프라는 운동화 브랜드인데 지하철에서 배틀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펌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은편 지하철에 있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이 버튼을 누르는지 경쟁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모션은 2015년인가 2012년인가 한지 꽤 오래전에 실시한 영상인데요. 이 프로모션을 실시했을 때보다 이 프로모션을 실시를 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반응이 더 뜨거웠던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 사이니지가 되겠죠. 이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설치한 사이니지. 여기에 이 펌프 버튼을 누르면서 사용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파티시페이션입니다. 파티시페이션. 참여죠. 참여라는 의미인데요. 인터랙션도 마찬가지. 인터랙션의 참고 영상을 봤을 때 모두 사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사용자의 반응, 사용자의 참여, 사용자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개인의 참여가 아니라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 participation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짧기는 한데 이 미디어 프론트라는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이 얼라이브 마이 디노라고 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시는 이 코엑스에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 광명시의 라스코 전시관의 공룡 전시관에서 이 얼라이브 마이 디노 익스페리언스 디지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이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자기가 공룡의 라인이 나와 있는 그 스케치가 되어 있는 종이에 자기가 원하는 공룡을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쓰거나 자기만의 공룡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룡을 만들면 이제 그 공룡을 스캔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사진을 찍어요.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고 공룡의 그림을 스캔 받은 것을 넣고
실시간으로 그게 바로 프로젝션에 의해서 한쪽 벽면에 굉장히 큰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공룡 알이 나와서 그 공룡이 알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이 그린 공룡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에 그 프로젝션으로 어린이들이 그린 그 공룡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 안에.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가 개인의 참여, 개인의 인터랙션 반응이 아니라 단체가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서 스캔을 받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공룡 알이 화면에 나오고 그 공룡 알이 부활을 해서 자신이 그린 공룡이 한쪽 벽면에 스크린에 뛰어다니게 되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런 디지털 전시도 뉴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뉴미디어 아트, 디지털, 인터랙션, 그리고 파티시페이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